하늘을 나는 우버, 조비 에비에이션의 전체 유동 주식의 약 12%죠. 무려 8,400만 주 이상이 지금 공매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가 철저하게 망할 거다. 여기에 막대한 돈을 걸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 막대한 공매도 물량이 어떻게 폭발적인 숏스퀴즈의 로켓 연료로 돌변할 수 있는지 그 희망적인 역전의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유독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 그 공매도 세력들의 논리가 단순히 재무제표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건가요? 캐리스데일 캐피털이나 블리커 스트릭스 캐피털 같은 그 행동주의 공매도 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비의 에어택시 자체가 약간 지구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리 법칙이요? 아니 비행기가 나는 게 물리 법칙인데 그걸 거스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배터리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조비 기체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용량이 약 150kWh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신 전기차 2대를 합친 정도 용량이잖아요. 꽤 큰 거 아닌가요? 도로를 달리는 거랑 그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떠오르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기체를 띄워야 하잖아요. 이 이착륙 과정에서만 배터리의 거의 20%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20%가 그냥 뜨는 데만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치명적인 게 미국 연방항공청 FAA 항공안전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무조건 30분 정도 더 비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배터리 없다고 갓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스마트폰처럼 막 1% 남을 때까지 쥐어짜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맞아요. 절대 안 되죠. 결국 20%를 처음에 날리고 FAA 규정 때문에 30번 분량을 봉인하고 나면 실제 순항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고작 20에서 30kWh밖에 안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조비가 원래 호언장담했던 비행거리가 100마일이잖아요. 네, 100마일이죠. 근데 그 남은 에너지로는 공매도 세력 계산대로라면 고작 25에서 35마일밖에 못 날아간다는 소리네요. 서울 중심에서 경기도 외곽 겨우 가는 정도인데. 바로 그겁니다. 에어택시 사업의 경제성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지적하는 게 제조의 함정이에요. 비행기를 막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조비가 2026년에 대당 130만 달러 비용으로 연간 수천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 세력은 시러스 에어크라프트라는 전통적인 소형 제트기 제조사 데이터를 가져와서 반박해요. 거기는 수십 년 된 회사인데도 750명 직원이 매달려서 1년에 겨우 80대 남짓 만들거든요. 1년에 80대요? 네. 게다가 경쟁사들 생산 단가도 대당 300만 달러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눈에는 조비가 연간 2,200만 달러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하루에 36번씩 에어택시를 띄운다는 게 완전 망상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한번 기존의 틀을 깨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러스는 숙련된 장인들이 고정된 공간에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수제작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이죠. 반면에 조비는 전기 모터랑 배터리를 기반으로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량 생산을 하려는 거란 말이죠. 이거 약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페라리 공장이랑 그 초기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대량 생산 계획을 1대1로 비교하면서 사기라고 깎아내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네요. 기존 항공업계의 문법으로 이 모빌리티 결합 기업을 평가하려니까 아주 극단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과거의 잣대로 무조건 실패한다고 베팅을 한 거군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긴장감 속에서 조비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창업자 조벤 비버트랑 핵심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았다고 뉴스가 떴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패닉이었을 텐데요. 이거 진짜 배가 가라앉고 있어서 내부자들이 탈출한 건가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악재처럼 보였죠. 하지만 미국의 그 주식 보상 시스템을 조금만 뜯어보면 이게 시장의 거대한 오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해라고요? 어떻게 오해인 거죠? 이 매도 자체가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인 10b5-1에 따른 자동 매도였어요. 내부자 거래 의혹을 피하려고 몇 달 전에 미리 매도 시점을 기계적으로 설정해두는 시스템이거든요. 미리 세팅된 프로그램 매도 같은 거네요? 근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팔았을까요? 실리콘밸리 임원들은 주식을 보상으로 받을 때 엄청난 소득세 폭탄을 맞아요. 당장 수십억을 현금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세금 납부용으로 증권사가 기계적으로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겁니다. 이걸 셀 투 커버, 즉 세금 충당
통장용 매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 징수로 세금 떼고 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걸 보고 와, 경영진이 도망간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게다가 진짜 중요한 시그널은 따로 있었어요. 사회이사인 마이크 톰슨은 오해로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자기 개인 돈으로 장내에서 주식을 막 주워 담았습니다. 와, 자기 돈으로 샀다고요? 사실 세금 내거나 집 사려고 주식을 팔 수는 있지만 자기 돈 주고 주식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무조건 오를 거라는 확신. 그렇죠. 기업 가치 상승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주가 폭락이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세금 이슈랑 오해 때문이었다면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폭발적인 쇼스 퀴즈의 완벽한 땔감이 되거든요. 지금 공매도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8,465만 주가 공매도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숏 비율, 즉 공매도 상환 일수예요. 이게 지금 3.44일입니다. 3.44일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최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공매도 세력이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전부 사서 갚으려면 꼬박 3.44일 동안 아무도 안 팔고 자기네들만 계속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오해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호재를 딱 터뜨리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허겁지겁 주식을 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 강제 매수세가 주가를 또 미친 듯이 올리고 그게 또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는 연쇄 폭발. 이게 바로 쇼스 퀴즈군요. 네, 과거에 조비 주가가 급등했을 때도 공매도 세력이 커버링, 갚느라 발생한 매수 압력만 무려 1억 달러가 넘었어요. 지금처럼 8,400만 주가 짓누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호재 트리거 하나만 터지면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 1억 달러 이상의 매수세를 폭판시킬 호재, 트리거가 있느냐잖아요. 사실 JP모건이 조비 거품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8달러로 후려쳤을 때 돈나무 언니, 그 캐시오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오히려 주식을 쓸어 담았거든요. 공매도의 허를 찌를 조비의 히든 카드가 도대체 뭔가요? 캐시우드가 베팅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을 즉각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조비가 최근에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의 여객 사업부를 전격 인수했어요. 블레이드라면 그 뉴욕에서 헬리콥터로 공항까지 프리미엄 셔틀 서비스하는 그 플랫폼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인데 이 사업부는 이미 연 매출 2,570만 달러를 내고 있는 진짜 알짜배기 비즈니스예요. 더 놀라운 건 비행 마진이 무려 30.5%나 됩니다. 30%요? 아니, 일반 항공사들은 잘해봐야 마진이 3, 4%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높죠? 도심 내 고소득층 수요를 딱 장악하고 공항 인프라 같은 비효율적인 비용을 확 줄였기 때문이죠. 와,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니네 언제 돈 벌래 하고 조롱하고 있었는데 조비는 그냥 연매출 2,500만 달러짜리 고마진 사업을 통째로 사버려서 뉴욕 인프라랑 연간 5만 명의 고객을 즉시 확보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인프라 구축 리스크를 돈으로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두 번째 무기가 따로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제일 물고 늘어지는 게 아까 말한 35마일 배터리 한 개였잖아요. 근데 배터리로는 멀리 못 간다. 이걸 영구적으로 폐기해버릴 돌파구를 찾았어요. 바로 수소 파워트레인 기술입니다. 잠깐. 수소요? 리튬 배터리가 무거워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에너지원 자체를 갈아엎어버린 건가요? 맞습니다. 조비의 파워트레인 팀 리더가 존 와그너라고 과거 테슬라 모델 S 배터리 총괄했던 엄청난 엔지니어거든요. 배터리 한계를 제일 잘 아는 이 팀이 독일의 수소 기술 기업인 H2FY를 인수했어요. 오, 테슬라 출신이 수소 기업을 인수했다고요? 결과가 어땠나요? 최근에 개조된 수소 연료전지 비행기로 무려 840km 비행에 성공해버렸습니다. 840km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참 남는 거리잖아요. 공매도 세력이 막 35마일 한계라고 조롱할 때 조비는 주용이 500마일을 넘게 날아버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숏셀러들의 그 치밀한 계산기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수소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무겁지도 않거든요. 조비의 마스터 플랜은 확실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배터리로 도심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로 지역 간 광역 항공 시장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거죠. 배터리 한계는 수소로 깨부수고 인프라 부재는 블레이드 인수로 메워버렸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남은 태클거리가 딱 하나 있네요. 바로 아까 말한 대량 생산. 네. 수천 대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아무리 수소로 멀리 날아도 결국 공장에서 불량 없이 수천 대를 못 찍어내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항공기 제조는 너무 정밀해서 그게 어렵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조비가 아주 기가 막힌 파트너랑 손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제조의 끝판왕, 바로 토요타입니다. 자동차의 그 토요타요? 네, 조비가 최근 오하이오에 70만 평방피트 규모의 초대형 공장을 인수했는데요. 여기에
토요타의 베테랑 장인들이 직접 상조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혁신인 컨베이어 벨트식 연속 생산 방식, 즉 무빙 어셈블리 라인을 항공기 제조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아, 기종처럼 경락고에 세워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라인을 타고 이동하면서 조립된다는 거군요. 네, 비행기에 그걸 적용하는 건 극도로 힘든데 토요타의 품질 관리 노하우가 결합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27년까지 연간 500대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까지 나왔습니다. 와, 공매도 세력이 1년에 80대밖에 못 만든다고 비웃을 때 조비는 자동차 찍어내듯이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산이랑 인프라 퍼즐이 맞춰지니까 기존 에어택시 경쟁사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어요. 엄청 초조할 겁니다. 결국 그게 소송전으로 터졌어요. 조비가 라이벌인 아처 에비에이션을 상대로 기밀 탈취 소송을 냈거든요. 조비 직원이 퇴사하면서 시스템 기밀을 빼내서 아처로 갔고 그걸로 도심 내 주차장 옥상 버티포트 임대 계약을 가로채려 했다는 거예요. 아, 버티포트, 그 에어택시 정류장이요? 네. 도심 한복판 주차장 옥상이면 완전 노른자탕인데 이건 기체 성능 경쟁을 넘어서 아예 부동산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조비의 실행력이 무서운 게 두바이에서는 상업용 버티포트가 이미 콘크리트 부어지면서 실제로 건설 중이에요. 내년 말 상용화라는 게 그냥 조감도가 아니라 물리적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지금 조비 에비에이션 앞에는 비싼 밸류에이션을 지적하며 몰려든 8,400만 주의 거대한 공매도 군단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압박이죠. 하지만 동시에 블레이드 인수로 확보한 현금 창출력, 물리적 한계를 깬 수소 비행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는 완벽한 반격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석가들은 현재 조비 주가가 거대한 강세 패턴을 그리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봐요. 만약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이 상향 돌파하는 순간 저 8,400만 주 공매도는 전부 강세 매수세로 돌변합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실패를 바랐던 공매도 물량이 오히려 주가를 폭등시키는 로켓 연료, 즉 숏 스퀴즈의 뇌관이 되는 거네요. 공매도 세력이 혁신의 변곡점에서 얼마나 뼈아픈 오판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만약 조비의 청사진대로 수소를 품은 에어택시가 대량 생산돼서 우리 하늘을 덮는다면 어떨까요? 에어택시 혁명의 진짜 승자는 어쩌면 저 주식 차트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